263번. 263번. 여기에다가 1, 2, 3, 4를 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상 확률 변수니까 확률 분포 프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근데 이거 그 전 건데? 패드도 없어요. 패드 충전. 그래? 또 많은 거. 아, 이거 일단. 자, 그러면 여기 확률을 써보자. 여기가 1일 때, x가 1일 때는 확률이 스몰 p1이라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스몰 p1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 해석을 하자면. 그리고 x가 2일 때는 스몰 p2, 3일 때는 3, 4일 때는 4. 이렇게 쓰시면 일단은 나오는 성질 하나가 전부 다 더했을 때 1이라는 성질 하나 나온다고 했었죠. P1, P2, P3, P4 이게 더해서 1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여기 P2 빼기 P1이 8분의 1이니까 P2는 P1 더하기 8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 두 개 이렇게 연결하면 요게 P1 더하기 8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여기도 P3도 P3이 P2 더하기 8분의 여기다가 3개로 갈라서 써볼게요. 그리고 P4도 P3 이항하면 P4는 P3 더하기 8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근데 보시면 P3이 P2 더하기 8분의 1이니까 요 P2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P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8분의 2 자, 그럼 여기 P4도 P4가 P3 더하기 8분의 1이 됐으니까 여기 있는 거 속 이렇게 넣어주시면 P1 더하기 8분의 3 이제 전부 다 바꿔치기 하실 수 있죠. P2 대신에 P1 더하기 8분의 1 넣고 P3 대신에 P1 더하기 8분의 2 넣고, 그리고 P4 대신에 P1 더하기 8분의 3 넣고 2에 1. 그럼 P1 구할 수 있겠죠. 1, 2, 3, 4, P1 이게 8분의 6 빼시면 8분의 2 4분의 1이니까 P1이 16분의 1이네요. 16분의 1.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바꿔서 써볼게요. 여기 16분의 1. 16분의 1이고 다음 게 16분의 2를 더하는 거니까 여기 16분의 3.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이제 지금 보시면 전부 다 8분의 1 간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16분의 2 더하면 16분의 5, 여기 16분의 7. 이렇게. 그래서 1이 될 것이다. 이거.
띄는 애들을 여러분 대수에서 배울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차가 일정한 수열이라고 해서 등차 수열이 많이 엮이죠. 이거는 몰라도 풀 수 있다. 자,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 한번 보자. 요거 구해야 됩니다. 인수분해. 요 안에 걸 인수분해를 하시면 결국에 우리가 확률 변수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확률을 구하는 건데, 저기 위에 있는 표 윗줄에 있는 1, 2, 3, 4 중에 요걸 만족하는 수가 3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3일 때 확률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16분의 5가 답이 되겠네요. 선생님 뭐 사진 찍어도 네. 질문 있으신 분도 하세요. 지금 264번 볼 겁니다. 그 외 질문 있으면 하시고. 120쪽에서 264번 말고 딴 거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여기 지우겠습니다. 다 지워도 되나요? 이제 264번이 좀 복잡하죠.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봅시다. 지금 주머니에 7개 공이 있는데 1이 몇 개 있는지 2가 몇 개 있는지 3이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2개를 동시에 꺼내서 그 2개를 곱해가지고 나오는 숫자들을 이런 확률 변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자. 얘가 나오려면 2개 수를 곱해서 4가 나오려면 2번 공을 2개를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치? 2번 공을. 그래서 얘를 개수를 정할 때 내가 7개 중에 2개를 뽑고 그거 중에서 2번 공 개수 중에서 2개를 뽑는다 이렇게 올려야 확률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2번 공의 개수를 미지수로 놔야겠다. 그래서 일단 1번 공 A개, 2번 공 B개, 3번 공 C개 이렇게 준 다음에 2번 공 전체 B개 중에서 2개를 뽑았다라고 해서 여기서 B를 한번 구해봅시다. B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분자의 2 곱하기 1은 그냥 없애버리자. 이게 42분의 B-1인데 얘가 저기 앞에 나와 있는 21분의 1이랑 같아야 되니까 양변에 42 곱하시면 B제곱 마이너스 B가 2랑 같아야겠다. 이쪽으로 넘어오면 B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2니까 B가 2개겠네요. 2번 공이 딱 2개 있어야겠네요. 괜찮죠? 2번 공은 2개.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공으로 갑시다. 지금 7개 공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밑에 갔을까요? A 더하기 B, E 더하기 C 이렇게 하면 7. 그러니까 A 더하기 C가 5개가 돼야겠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얘로 연립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거 중에 요거 먼저 해봅시다. X 2개 꺼낸 공의 곱이 2일 때. 요건 이제 1번 공, 2번 공인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확률 한번 구해보자. P
P의 X는 2. 이게 7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이게 지금 1번 공하고 2번 공 하나씩 뽑으면 되는 거니까 1번 공 A개 중에 하나를 뽑으시면 되고 2번 공 2개 중에 하나를 뽑으시면 되고 자 그러면 계산하면 7, 3, 21분의 2A 요거는 이거다. 괜찮죠? 자 그리고 여기 P가 X가 6일 때 요건 2번 공, 3번 공 뽑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2번 공 하나, 3번 공 하나 역시 7개 중에 2개를 뽑는데 2번 공 2개 중에 하나 뽑고 3번 공 C개 중에 하나 뽑고 7, 3, 21분의 2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다 대입해서 A하고 C의 범위를 하나 더 찾아볼게요. 그러면 저기 2 곱하기 뭐냐 여기 21분의 2A는 3 곱하기 요거 21분의 CA 21 CA 2C 이렇게 다 약분해버리시고 그럼 2A가 3C네. 아하. 여기 보시면 A 더하기 C가 오잖아요. 그럼 이제 A가 3이 C가 2 이렇게 해야 3, 2, 6 똑같을 수 있고 더해서 5 될 수 있는 거 연립하시면 나옵니다. 끝났다.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자면 1번 공이 3개가 있는 거고 2번 공은 2개가 있는 거고 3번 공은 2개가 있는 거예요. 전체 7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내가 얘를 구해야 되니까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이거 확률 분포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두 개 곱해서 될 수 있는 수부터 찾아내셔야 돼요. 제일 작은 거 지금 저기 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1이 2개 뽑혔을 때 1이라는 애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없지. 여기 1이라는 확률 변수 나올 수 있고 그리고 2라는 확률 변수 나올 수 있는데 그거 저기서 21분의 1이라고 했고 그리고 1하고 3 뽑히면 3도 가능하고 여기 3이 없지. 그리고 2하고 2 뽑히면 4 가능하고 2, 3 뽑히면 6도 가능하고 3, 3 뽑히면 9도 가능한 x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요 확률, 요 확률, 요 확률 이렇게 3개를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러면은 굳이 뭐 9일 때나 이런 거는 안 구해도 될 것 같고 요거 2개만 빠르게 구해 봅시다. 얘도 7개 중에 2개를 뽑는 건데 1번 공 3개 중에 2개를 뽑아야겠다. 그러면 이제 21분의 3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요것도 1번 공 중에 7개 중에 2개 뽑는 건데 1번, 3번 이렇게 뽑혀야 되니까 1번 3개 중에 하나 3번 2개 중에 하나 그래서 21분의 6 요렇게 3개 싹 더해주시면 답이 나오죠. 21분의 10 잠깐 21분에 어디서 계산 잘못했지? 잠시만요. 13, 20 P가 2일 때가 저기 4구나. 미안합니다. 여기 자세히 합시다. 요거 2일 때 이렇게 2개 해야 되니까 여기도 3 곱하기 2 그래서 21분의 6 네, 저 4를 2로 잘못 봤어요. 21분의 6 그래서 3개 더해서 21분의 12 더하기 3에서 15 그러면 3으로 나누시면 7분의 5 이게 답이죠. 예, 4번이 답입니다. 복잡하네요. 예, 120쪽에서 더 질문 있으신 분은 하시고요. 없으시면 131, 2 이쪽에서 질문하십시오.
없으면 이항 분포 할게요. 책 없는 분들 프린트 다 드렸네요, 내가. 여기 내가 좀 이항 분포. 됐어? 네, 정규까지 있습니다. 지난번에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웠죠? 확률 변수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산 확률 변수인 경우 개수처럼 셀 수 있는 거 아니면은 뭐 성적이나 시간이나 키 목록에처럼 쭉 연속된 거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두 개를 배웠었는데 이제 그 두 개의 대표적인 분포를 볼 거예요. 확률 분포. 그래서 이항 분포란 얘는 이제 이산 확률 변수하고 연결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랑 연결된 거냐면 133쪽 보시면 독립시행의 확률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예. 우리가 어떤 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 그 사건이 독립시행인 경우에 구하는 경우가 이항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립시행의 분포를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고 이거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 어떤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P고 그리고 요거를 N번 시행 N번 시행의 밑줄 좀 그려주세요. 요 사건 A를 만약에 주사위를 던진다고 했을 때 주사위를 120번, 240번, 300번 이런 식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행하는 횟수가 굉장히 커지는 경우에 요거를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그거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전부 공식화하는 게 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N번 시행했을 때 이 A라는 사건이 그 중에서 X번 발생할 확률은 우리 독립시행에서 배웠죠. N번 중에서 X번 발생해야 하고 P라는 확률로 X번 발생해야 하고 1-P 나머지 여사건은 이제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이렇게 독립시행 쓰잖아요. 이게 이항분포라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을 때 이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항이라는 거는 내가 두 가지 수라고 얘기를 했지. 뭐 A 더하기 B, N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의 이항은 요 A라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거나 요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쓰냐? 확률 변수 X가 이런 독립시행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X는 따른다라는 말을 물결 표시를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 밑에다가 요거는 좀 써주실래요? 물결 표시. 이건 식쓸 때 많이 할 겁니다. X가 따른다.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항 분포를 영어로 해야 되잖아. 이항 분포가 뭐냐면 바이노미알이라고 해요. 요거 혹시 화학할 때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 요 바이가 2라는 뜻이거든요. 바이노미알. 그래서 이항 분포니까 대표적으로 B라고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항 분포.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고 하고 요때 중요한 변수들을 괄호 안에다 딱딱 써줄 거거든. 근데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몇 번 시행했는지. 이 사건을 몇 번 시행했는지가 중요해. 그래서 여기에다가 시행 횟수를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리고 그 사건에 한 번 발생할 확률이 몇인지 요렇게 적어주시면 이게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는 말을 딱 추격해서 수학적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예시를 좀 들어봅시다. 뭐 그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 개 주사위를 180번 던질 때 n이 180이란 뜻이지. 180번 던질 때 2의 눈이 나오는 횟수라고 했으니까 P는 2의 눈이 나오는 확률. 6개 중에 2의 눈이 나올 확률 딱 1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이제 X, 확률 변수 X를 2의 눈이 나오는 횟수라고 했을 때 이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매번 시행하는 게 독립 시행이니까. 아니면 2의 눈이 나오거나 나오지
나오지 않거나 둘 중에 한 가지니까 이항분포를 따른다. 180번 시행을 하고 한 번 발생할 확률이 6분의 1이다.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표현이 좀 어렵고 문제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었으면 이거 가지고 요 안에서 이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학자들이 어떻게 찾아냈냐면 요거의 평균은 요렇게 두 개를 곱하시면 평균이 나온다라고 찾아냈습니다. 그거 예시 밑에 있는데 지난번에 한 거랑 똑같아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요렇게 두 개 곱한 게 평균이야. 이쪽에서 써야겠다. 요렇게 두 개 곱한 거 NP 시행 횟수하고 발생 확률 두 개 곱한 게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 NP에다가 요거 6건의 확률을 한 번 더 곱해주시면 분산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보통 1-P를 Q라고 많이 바꿔서 말을 하니까 NPQ, 분산이 NPQ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쭉 전개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걸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걸로 두 개 계산 한번 해보자. 평균이 몇이냐면 N 180 곱하기 확률 6분의 1 그래서 30 이게 평균이 되는 거야. 이렇게 평균 바로 구하시면 돼요. 180번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눈이 평균적으로 몇 번 나올지를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수학적 확률을 곱해서 30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분산 같은 경우는 NPQ라고 했죠? 180 곱하기 6분의 1 여기까지 요 30 곱하기 6건의 확률 1-P 이렇게 곱해주시면 분산 나와요. 그래서 30 곱하기 6분의 5니까 25. 자, 그럼 여기서 바로 표준 편차는 뭐 굳이 공식 안 외워도 루트 씌우면 된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이게 표준 편차입니다. 공식이 되게 간단해요. 그냥 정의 자체가 어려워서 그러지. 예, 그러면 문제 먼저 풀고 분수의 법칙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136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136쪽에 10번 한번 봅시다. 예, 이제 여기서부터 이항분포 오늘 2교시 때 정규분포 이렇게 두 개 배울 건데 이런 분포에서는 확률 변수 x가 뭔지부터 잘 찾아야 돼. 거기 보시면 볼링공을 한 번 던져서 스트라이크가 나올 확률이 10분의 7인 볼링 선수가 볼링공을 4번 던졌을 때 스트라이크가 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했죠. 그걸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스트라이크 횟수. 자, 그럼 요게 스트라이크를 볼링공을 한 번 던질 때 스트라이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리고 매번 볼링공을 던지는 건 독립시행이죠. 그러니까 이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겁니다. 스트라이크가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 혹은 매번 독립시행이니까 이항분포. 자, 근데 몇 번 던진다 했냐면 4번 던진다 했어요. 여기 4회 이렇게 4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 스트라이크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했으니까 요게 나올 확률을 요 뒤에다가 적어주시는 거예요. 10분의 7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2번에다가 좀 별표는 아니고 밑줄 좀 그어봐봐. 확률 질량 함수. 이게 어려워서 그래.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어려워서 그래. 확률 질량 함수란 얘가 x번 발생할 때 확률을 식으로 나타내는 걸 함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 독립시행으로 그대로 가면 돼. 4번 중에 x번 발생해야 한다. 10분의 7의 확률로 x번 발생해야 한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10분의 3의 확률로 4-x번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 계산하다 보면 평균하고 분산 구하는 것만 익숙해져서 요거는 까먹을 수 있거든요. 요거 항상 독립시행에서 온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그리고 3번.
4번 중에 3번 또는 4번 중에 4번 답. 이 확률을 구하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해가지고 더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 중에 3번 x 대신에 3 대입하면 10분의 7의 확률로 3번, 10분의 3의 확률로 1번. 이게 이제 3번 발생할 확률. 그리고 요거 4번 중에 4번, 10분의 7의 확률로 4번, 10분의 1의 확률로 3의 확률로 한 번 더 발생하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독립시행의 연장입니다. 근데 이 파트를 좀 어려워해요. 계산은 하지 마시고요. 그 만분의 뭐 그거 하지 마시고 이제 밑에 문제 풀 건데 297번 한번 순서대로 해봅시다. 선생님 저물좀 마시고. 두개 괜찮네요. 줄까요? 두 개. 그래. 좀 줄까요? 두 개 괜찮아요. 두 개 괜찮아요. 예, 이거 너무 길지. 자, 봅시다. 지금 확률 변수는 항체가 생긴 사람 수. 근데 지금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한테 항체가 생길 확률이 4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이 항체가 생기거나 생기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항체가 생길 확률도 이제 독립시행이니까 바이노미얼 이항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지금 4명한테 맞췄죠? 그래서 여기가 다. 그리고 한 사람이 생길 확률이 4분의 3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4명 중에 X명한테 생길 확률이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거예요. 4분의 3의 확률로 X명한테 생길 거고 4분의 1의 확률로 나머지한테 안 생길 거고. 그쵸? 근데 지금 얘를 구하려고 했더니 한 명 이상인 걸 구하려고 했더니 한 명인 거, 두 명인 거, 세 명인 거, 네 명인 거 이거 다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전체에서 한 명도 생기지 않을 여사건을 빼주시는 겁니다. 이게 더 구하기 편할 거예요. 이제 전체에서 4명 중에 한 명한테도 안 생겨. 4명 중에 한 명한테도 안 생겨. 4분의 3의 확률로 한 명도 안 생기고 4분의 1의 확률로 4명한테 다 안 생겨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1 빼기 요거 1, 256분의 1 그래서 256분의 25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항분포도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횟수 적은 거를 한 명 한 명 구해라, 하나하나 구해라 하는 게 어렵고 오히려 뒤쪽부터 숫자 커지면 쉬울 겁니다. 11번부터는 쉬워요.
무시한 거. 뭐라고? 껌을 잘못 먹었어. 이거 찍으시라고 자리에 놨어요. 요거 봅시다. 11번.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횟수하고 한 번 시행했을 때 발생할 확률 적으셔야 하고, 요것만 보고 이제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도 구할 수 있고 분산도 구할 수 있다고 했다. 평균은 np 이렇게 두 개 곱하시면 평균, 그리고 분산은 npq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편해요. npq. 근데 이제 q가 뭐냐면 여사건의 확률 1-p. 잘 보시면 분산의 평균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연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분산에서 요거 두 개를 알면. 자, 그래서 11번 문제를 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 그거에 시행 횟수하고 확률이 안 나와 있고, 평균 이거 np로 구한다고 했는데 이게 2라고 나와 있고 거기에, 그리고 분산은 npq라고 했는데 그게 1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가 2q가 1, q가 2분의 1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거 1-p라고 했으니까 p도 2분의 1. 왜 여기다 대입하시면 2분의 1 n이 2, n이 4. 이렇게 다 구하시면 돼요. 안 어렵지? 그냥 연립하면 돼요. 요 두 개 가지고 q 찾으시고 p 찾으시고 여기다 다시 대입해서 n 찾으시고. 자, 해봅시다. 299번 한번 해볼게요. 299번. 300번 먼저 해보세요. 300번. 여기 가야 돼요. 여기 지워도 되나요? 요 제곱의 평균 나오면 뭐랑 연결하셔야 되냐면 분산하고 연결해야 되죠. 분산이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평균이 5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25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p도 구할 수 있겠다. 좀 차근차근 해볼게요. 지금 평균이 20p가 되는 거니까요. 20p가 5다? 그러면 p는 양변 20으로 나누시면 4분의 1이다. 요거 4분의 1이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분산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분산은 npq라고 했어요. npq 이렇게. 여기가 5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4분의 5, 3, 15. 요게 분산. 오케이? 그럼 여기서 나오겠다.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5의 제곱, 이게 4분의 15라고 했으니까 제곱의 평균은 25 더하시면 4분의 11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제곱의 평균 모르시면 분산하고 바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여러분 301번도 여기 제곱의 평균 보이니까 요걸로 분산 구할 수 있겠다 생각하셔서 요게 NP, 요거 NPQ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분산 찾으신 다음에 독립시행의 확률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N이랑 P까지만 한번 구해보실래요? 301번에서. 나오신 분은 299번도 해보세요. 그럼 이제 P가 5분의 1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N이 네. N이 어디지? 아우. 저 NP랑 NPQ예요. 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건 외워졌어요. 저는 그냥 설명해볼게요. 여기 내가 연두색으로 쓴 건 공식입니다. 여기는 공식 앞뒤 부분. 그래서 NP가 5분의 4다 연결했고, 그리고 여기까지 양기 부분 NPQ 이항분포에서는 분산을 NPQ라고 쓸 수 있고, 근데 이제 분산의 원래 정의가 아니라 계산법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얘를 25분의 32 가져오고 요거는 평균 5분의 4의 제곱해서 계산하시면 25분의 16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제 여기 NP 부분이 5분의 4라고 했으니까 5분의 4Q가 요렇게 요 끝에 25분의 16이다. 그러면 Q는 5분의 4고 이게 P의 여사건이라고 했으니까 P는 5분의 1이고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죠. 그럼 여기가 5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대입하시면 N은 4까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면 이항분포를 따르고 N이 4고 확률이 5분의 1인 사건이 되는 거죠. 이항분포. 그때 3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독립시행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4번 중에 3번 발생하면 되는 거고 5분의 1의
계산하시면 625분의 4, 4, 16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299번에서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아 이거 독립 시행이다 생각하고 그럼 독립 시행을 따르는 분포는 이항 분포라 했다. 요거 생각하시고 오케이 그럼 이항 분포에서 n하고 p가 중요하니까 요거 두 개 찾아야 된다. 이제 n은 시행 횟수 50번 중에 x번 발생하는 확률이니까 얘가 n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x번 발생할 확률을 찾는 거니까 요 x의 밑 5분의 1이 p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차근차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는 따른다 이항 분포를 50번 중에 5분의 1의 확률로 발생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평균 np 곱하면 10 분산 np 10 구한 거에 q 5분의 4 8 표준 편차 그냥 루트 2루트 2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또 어려워가지고 290도 같이 봤어요. 식으로 나와 있을 때 독립 시행이다 하시면 이항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 11번은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제 잘 읽고 해석부터 할 건데 x가 뭔지 확실히 명시하셔야 된다. 한 개 주사위를 18번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했죠. x는 6의 약수의 눈이 이거부터 쓰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변수가 여러 개 나와요. 막 2개 나오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x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주사위를 4번 던지는 건 독립시행이니까 이항 분포를 따르겠다 생각하셔야 되고 6의 약수의 눈이 나오거나 6의 약수가 안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이항 분포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럼 몇 번 던지는지가 중요합니다. 18번.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다 쓰실 확률이 한 번 던졌을 때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겠죠? 1, 2, 3, 6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 3분의 2 이것만 쓰시면 문제 끝. 다 해결돼요. 거기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싹 곱하면 되죠? 그치? 평균 NP 곱하시면 12 분산 NPQ NP 곱하기 요거 6번 3분의 1 곱하시면 4 표준 편차 루트 4 끝. 이렇게 요거 쓰는 것만 잘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밑에 304번 해보자. 이 x제곱 나왔으니까 이것도 분산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쌤, 물좀 마셔.
볼까요? 일단 확률 변수 x가 뭔지 찾으시고 이렇게 지하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잡겠다는 거죠. 그러면 확률부터 구하자. 요거는 x가 발생할 확률이라 했으니까 지하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길 확률이겠지. 3분의 1 아니니까. 그쵸? 이기거나 지거나 비거나 다 같은 확률 3분의 1. 자, 그러면 x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독립시행이니까 매번 시행하는 10번의 가위바위보가 다 독립입니다. 그래서 10번 시행하고 3분의 1의 확률로 지하가 이길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 x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평균 분산 다시 해볼게요. 평균은 np 3분의 10 분산은 npq 3분의 10 곱하기 q 3분의 2 9분의 20 여기 분산. 그럼 이제 여기서 분산은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요게 9분의 20이야. 끝? 요거 9분의 120. 반으로 나누시면 3분의 40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요것만 잘 설정하시면 돼요. 요거 설정하면 이거의 확률 구해야겠다. 3분의 1 이거 쭉쭉쭉 나머지 공식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으면 이해 안 되시면 질문하세요. 이기는 확률이 3분의 1인 건가요? 예, 가위바위보 할 때 이기거나 지거나 비거나 다 3분의 1이라. 그쵸? 같아요. 네. 두 명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이길 확률도 3분의 1이고 질 확률도 3분의 1이고 비길 확률도 3분의 1. 괜찮아요? 보여드릴까요? 얘 입장에서 이길 수 있는 경우가 가위 내면은 얘가 보내야 이기는 거지. 요거. 그리고 바위 내면은 얘가 가위를 내야 이기는 거고 보를 내면은 얘가 가위를 내야 이기는 거고 전체 9번 중에서 3번이 이길 수 있는 확률. 그리고 이제 비길 수 있는 확률 3번 똑같은 거 내는 거. 질 확률은 6건 3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9쪽 13번 볼게요. 마지막 문제. 요거 풀고 큰 수의 법칙 잠깐 설명하고 쉬었다가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읽어보시면 x가 뭔지부터 확인하자. 10%가 불량품이다. 400개 제품 중에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한다. 요거 불량품의 개수 x라고 써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이 x가 불량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이항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 개 물건이 불량일 확률이 각각 다 독립이니까 독립시행을 따르기 때문에 이항분포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 이항분포를 따른다. 근데 몇 개를 확인하는 거냐면 400개 물건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개 중에 불량품일 확률을 여기다가 넣는 거야. 불량품일 확률을 10%로 불량이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10분의 1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y가 2분의 3x 마이너스 5. 내가 구해야 되는 건 y의 평균하고 분산이니까 일단 여기서 x의 평균하고 x의 분산을 구하는 거예요. x의 평균 np 40 이렇게. 그리고 x의 분산 np q 6건 10분의 9 그러면 4, 9, 36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공식 있죠? 여기 요거 y의 평균은 y 대신에 이제 2분의 3x 마이너스 5 이렇게 대입하시면 실수배도 적용되고 빼는 것도 다 적용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풀리냐면 2분의 3 곱하기 원래 평균 마이너스 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자, 그럼 얘가 무엇이냐? 2분의 3 곱하기 x의 평균 40 마이너스 5 계산하시면 55 뭐 이렇게 나올 것 같고 맞지? 55. 예. 자, 그리고 분산 y 대신에 2분의 3x 마이너스 5 넣고 분산 같은 경우는 퍼져 있는 정도라서 변수에 더하고 빼고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배수를 할 때만 간격이 변하는 거라고 했어요. 퍼져 있는 간격이. 그래서 요거의 제곱이 앞으로 나가야 된다. 분산 애초에 정의가 제곱이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뒷부분 날려버리고. 자, 4분의 9 곱하기 36 9, 81 표준편 찾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지난번 성질만 똑같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 제약회사 관련됐고 306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306번 P를 잘 구해보세요. 예, 같이 볼까요? X가 뭐냐면 동전을 한 번 동전 4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그 중에서 앞면이 1개, 뒷면이 3개 나오는 횟수가 X.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거 독립시행이다. 매번 4개 동전을 던지는 건 독립시행이니까 이항분포를 따른다. 근데 몇 번 시행했는지는 모르겠고 이제 여기 들어갈 P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거죠. 나오는 확률. 이게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잘 설정하시면 다 끝난다는 얘기가 여기서 다 P가 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P가 뭐냐면 4개 동전을 던지는데 앞면 하나, 뒷면 4개, 3개 나오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첫 번째 동전도 앞뒤 중에 하나, 앞뒤 중에 하나, 앞뒤 중에 하나, 앞뒤 중에 하나 전체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4개 동전 중에 앞면이 나올 동전을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이게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6분의 4, 4분의 1의 확률로 이게 한 번 발생하는 거예요. 4분의 1의 확률로 이렇게 발생하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이 x제곱이 나와 있으니까 평균 분산을 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평균은 4분의 n 이렇게 되고, 그리고 분산은 npq 4분의 n 곱하기 q 4분의 3 16분의 3n 이게 분산이에요. 자, 그럼 이 제곱의 평균이 분산하고 연결. 제평 평제 요거 제곱의 평균 16분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곱의 평균이 7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n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시면 되겠네요. 여기다 70 대입하셔서 저쪽으로 넘겨서 양변에 16을 곱하면 믿어지지 않네. 예, 이거를 풀어야 되네요. 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죠? 32랑 35.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이렇게 되나요? n이 32. 그러면 여기 32. 뭐 구하는 거야? 지금 이거 구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30을 대입하시면 분산 바로 나오죠? 분산이 몇이냐면 16분의 3 곱하기 32 약분해서 2, 3, 6 답이 54 이렇게 요쪽만 계산 잘하면 됩니다. 애초에 요거 넣는 습관은 잘 들여주시면 좋다. x가 뭔지 이거는 이제 응용 문제 가서 꼭 필요합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134쪽으로 가서 큰 수의 법칙 하나하나 보실게요. 큰 수의 법칙은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책을 읽어보시면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다. 134쪽이요. 예, 수학적 확률이 P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가 계산하는 거 있지. 동전 한 번 던졌을 때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 이렇게. 뭐 주사위 한 번 던졌을 때 홀수이 나올 확률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 P라고 했을 때 n번의 독립시행이라는 건 n번 시행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n번의 시행에서 이 사건이 일어날 횟수가 x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뭐냐면 통계적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일어나는 확률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동전 앞면이 몇 번 나오는지 진짜 2분의 1이 나오는지 실험을 하려고 해. 근데 10번을 던졌는데 7번이 앞면이 나왔어. 그럼 이제 10분의 7 이게 이제 n분의 x가 된다는 얘기예요. 2분의 1 이렇게 뺐을 때 그 뒤에 읽어보시면 임의의 양수 h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모든 양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이 h를 굉장히 작은 양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0에 가까운 수. 모든 양수가 다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0에 가까운 수보다 이 확률의 절대값, 차이의 절대값이 작다는 뜻이니까 이게 0에 가까워진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엄마요? 여기가 0에 가까워. 0에 가까운 작은 수야. 근데 그거보다 작대. 그거보다 작대. 그러니까 이것도 0에 가까운 수가 된다는 거죠. 0에 가까운 수가 될 확률이 1이다. 이건 반드시 발생할 확률이다. 무슨 얘기냐면 숫자가 커지면 통계적 확률하고 수학적 확률이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커지면. 여기가 같아지면 이거 자체가 0이 되겠지. 얘네 둘이 같아지면.
그럼 여기 어떤 양수를 넣더라도 항상 0이 작지 않겠어요? 그게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n이 커지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10번의 동전을 던졌는데 7번 앞면에 나온다고 했어요. 이거 차이가 0에 가깝진 않죠. 그쵸? 근데 50번의 동전을 던졌는데 한 26번 정도 앞면에 나왔어. 이거 점점 2분의 1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뺐을 때 이거 점점 0에 가까워지겠죠? 0에 점점 가까워지겠지. 근데 내가 1000번을 던졌는데 500번 정확하게 딱 500번 나왔어. 그러니까 2분의 1이랑 일치하게 된다. 이게 밑에 시행하는 횟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학적 확률이랑 통계적 확률이 같아진다.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별거 아니에요. 진짜 횟수가 커지면 그냥 같아진다는 뜻이지. 이게 문제로 따로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예, 그냥 식을 이해하는 의미에서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극한 배우면 뭐 나중에 앞에 이야기 듣긴 할 거예요. 이거 그냥 보기만 해. 리미트. n이 커진다는 게 n이 무한대에 가까워진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건데 이건 그냥 보기만 하세요. 미적분에서 배울 내용. 끝. 자, 그래서 이항분포 이상확률 변수는 끝났고 우리 쉬었다가 55분부터 연속 확률 변수하고 정규분포 들어가겠습니다.